자, 이제 등압자 표계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이제 세 번째 변화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변화보다 에서 설명드린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아름다운 변화예요. 사실은 가장 뭐랄까 어, 가장 등압자 표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의 변화예요.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기본적으로 질량 보존에 근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대기에 대해서 서술을 해놓으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되는데 어, 요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뭐 설명 먼저 드리면 이제 프로그노스틱 이퀘이션에서 그러니까 예단 방지 형식에서 이제 다이고노스틱 이퀘이션을 바뀌어요. 진단 방지 형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측해야 되는 그런 텀이 사라져서 그냥 항상 이제 뭐랄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알면 그걸로부터 다른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방정식이 되고 이게 예단 방정식보다 훨씬 다루기가 쉬워요. 방정식도 훨씬 간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실은 그 예단 방정식에서 진단 방정식이 바뀌는 과정 중에 역시 밀도가 사라져요. 밀도의 시간 변화율이 사라지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텀인데 여기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한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등압적 표현을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등압적 표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컨티뉴티 이퀘이션. 그래서 이제 뭐 다들 기억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뭐 컨티뉴케이션이 우리가 등고도 좌표기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써볼까요? 등고도 좌표기에서는 이런 식이었죠. 플러스 로 du x 플러스 dv dy 플러스 dw dz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얘보다 훨씬 복잡한 폼이고 일단은 위에 거보다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쪽 밀도 텀이 막 살아있고 사실은 이 밀도에 이제 물질을 따라가면서 밀도의 변화를 재야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텀이었죠. 근데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거의 요 파트는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이제 요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한번 증명을 해야겠죠? 그렇죠? 증명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도 우리가 역학을 하는데 자, 뭐 재미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걸 유도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쓰는 건 라그랑지안 컨셉을 쓰는 거예요. 라그랑지안 컨셉 뭐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뭐 해보면 라그랑지안 컨셉은 어떤 이제 뭐랄까 이제 어떤 질량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 질량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걔를 잘 따라가면 얘의 질량이 m이라고 칠 때 여전히 m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컨셉이죠. 그래서 무슨 수식으로 쓰면 m의 물질을 따라가면서 시간의 변화율이 0이다라는 것이 라그랑지안 컨셉의 요점이었죠. 그렇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할 거예요. 네, 일단은 우리가 복습도 할 겸 우리가 음, 등압자 표계 말고 등고도자 표계에서 라그랑지안 컨셉으로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유도한 것이 있었죠. 연속 방정식을. 그걸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다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만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떤 네모 상자가 사실 우리가 다루기가 제일 편하니까 델타 x, 뭐 델타 y, 델타 z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는 어떤 육각형이 육각형이란다. 육면체가 있을 때 이 육면체가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뭐 늘어질 수 있겠죠. 변화될 수. 이런 식으로 변화될 때 우리 하지만 변화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컨셉인 요 것이 변하지 않, 요 질량의 시간 변화가 0이다라는 컨셉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고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질량으로 다시 한번 나눠줬었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부피를 등고도 좌표에서 표시하면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이런 식으로 밀도 곱하기 부피로 다시 표시를 하고 이제 요 미분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식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압면에서. 이렇게 귀찮은 작업을 왜 다시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요거보다 더 간단해요. 먼저 이제 조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왜냐면 텀이 하나가 사라지고 밀도가 하나 사라지면서 이제 이 식이 훨씬 간단해져. 그래서 한번 그걸 해봅시다. 자, 뭐 과정은 똑같아요. 역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있는 그대로 다시 따라해요. 그래서 원칙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상자가 존재하고, 그렇죠?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존재하고, 이 네모난 상자가 델타 x의 크기, 델타 y의 크기를 가져요. 물론 델타 z의 크기를 갖겠죠. 그렇죠? 그리고 밀도가 로라는 밀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dm dt가, 만약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늘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처럼 그래도 이게 제일 낫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졌다라고, 젓가락처럼 길게 늘어졌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졌어도 결국 얘의 질량은 m이어야 돼요. 그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그렇죠? 질량을 따라가면서 질량의 변화율을 재는데 질량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알고 있는 질량 보존율이 되니까. 이게 0이다라는 컨셉은 여전히 유지돼요. 그렇죠? 어떤 좌표계를 쓰나 당연히 같아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일한 차이는, 얘는 이제 질량을 표시할 때, 자, 여기서 질량을 표시할 때 색깔 좀 바꾸게요. 밀도 곱하기 부피,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표시를 했었죠. 등고도 좌표계에서는. 근데 이제 등압 좌표계에선 델타 z라는 게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z를 더 이상 고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위쪽을 측정할 때 z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대신 뭘 써야 되죠? 프레셔의 변화율을 써야 되죠. 그렇죠. 역시 z를 p로 바꿔주는데 가장 쓰임새가 많은 건, 항상 가장 믿을 만한 건 뭐죠?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죠. 그래서 우리가 dp dg가 마이너스 로 g라는 걸 생각을 하면 델타 p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델타 z를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델타 p는 마이너스 로 g 델타 z고, 사실은 g는 이쪽으로 좀 넘길게요. 이렇게 g는 이렇게 넘긴다라고 치면 우리는 하이드로스태틱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런 관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는 항상 대기에서 굉장히 잘 맞는 관계예요. 오차가 0.00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까? 굉장히 항상 쓰는 약방의 감초처럼 쓰는 균형이니까 항상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Z를 더 이상 쓰지 않고 P만 가지고 이제 연직 두께를 좀, 연직 고도의 변화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Z가 올라가면, Z가 증가하면 프레셔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감소한 프레셔만큼을 가지고 이런 값들을 곱해주면 대충 어떤 정도의 고도가 변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G 델타 Z가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G분의 델타 P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파트가 G 델타 P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등압자 표계에서의 질량은 로 델타 Z가 이걸로 바뀌니까 이렇게 표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G분의 1 델타 X 델타 Y, 공간이 좀 없네요. G를 밑에다 쓸게요. G를 밑에다 쓰고 마이너스
g분의 델타 x, 델타 y, 델타 p로 표시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거 남겨드리려고 사실 이쁘게 쓰고 있는데 안돼. 좀 적정하지가 않네요.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자, 그래서 등합자 표계에서는 m이 마이너스 g분의 델타 x, 델타 y, 델타 p로 표시된다 라는 사실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우리는 등합자 표계를 쓸 거니까 이제 요거 m을 요걸로 대신 쓰면 되죠. 그래서 요걸 다시 유도를 해보면 m을 그 값을 넣어서 요걸 다시 또 n분으로 나눠주겠지만 일단은 그냥 씁시다. d가 이제 마이너스 g는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g는 상수니까 뭐 나가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g 이 밖으로 꺼내 놓을게요. 마이너스 g는 델타 x, 델타 y, 델타 p dt다. 이렇다라는 사실을 뭐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뭐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m으로 한번 나눠줍시다. 자기 자신으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게 목적이고요. m으로 한번 나눠준다고 치면 제가 직선이 되게 못 그리네요. 밤이라서 그런지 좀 체력이 떨어져서 자 힘을 내고 자 이제 m으로 나눠주면 이걸로 나눠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g 아니에요? g분의 1이에요. 죄송해요. g분의 1 그렇죠? g분의 1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m이 마이너스 또 g분의 1 델타 x 델타 y 델타 p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눠주면 이 g 파트는 날아간다는 사실을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g 파트는 날아가고 결국은 우리는 뭘 얻게 되냐? 동일한 방법으로 요거 기억나죠? 세 개인데 델타 x, 델타 y, 델타 p 요 세 개가 있는데 각각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빠져나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된 녀석은 밖으로 못 나오니까 이제 여기 남아 있어야 되고 대신 요 놈은 나오고 나온 놈만 똑같은 애들에서 나눠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놈은 사라지고 델타 x분의 뭐 dt d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델타 x분의 d 델타 x dt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색깔 한번 바꿀게요. 색깔이 안 보니까 이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색도 별로 썩 좋지 않네요. 자, 색깔 좀 바꾸고 이렇게 바꿔주는 것 같겠네. 자, 됐습니다. 이 두 번째 텀은 이제 델타 y 텀 차례겠죠. 델타 y가 이번에는 미분된 경우에 못 빠져나오고 델타 y 델타 t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타 z 분의 1 d 델타 z d d t겠죠. 잘 안 보이니까 저를 좀 옮길게요.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좀 잘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다시 설명은 안 할게요. 요거가 뭐였죠? 요 x를 물질을 따라가면서 미분한다라는 요 컨셉이 그렇죠? 요 x라는 지점의 속도였죠. 그렇죠? 그 속도의 차이니까 두 지점의 어떤 차이에 이제 시간 변화로 구한 거니까 그 두 지점의 속도의 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델타 U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델타 X분의 델타 U가 되고 얘는 Y 방향의 속도니까 델타 Y분의 델타 V가 되고 그리고 얘는
델타, 아, 이거 제타 아니죠. 미안해요. 이거 프레셔죠. 그렇죠? 미안해요. 버릇이 돼가지고. 요거가 이제 등압좌표계에서나 이거고,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는 이게 P 값이었죠. 그렇죠? P. 그렇죠? 여기 강조되고 좋네요. 자, 얘는 프레셔의 시간 변화율이니까 뭐였죠? 이게 오메가였죠. 연직 프레셔 벨로시티라고 부르는 그 오메가, 델타 오메가, 델타 P죠. 델타 P, 델타 오메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요거를 만약 우리가 극한을 취해주면, 만약 뭐 극한을 취해준다고 할까요? 뭐 어디다 쓸지 좀 애매하지만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극한을 취해주면 델타 값을 다 굉장히 작게 해주면 우리가 이게 편미분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dx d v dy 그리고 d 오메가 dp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써드리겠다니 힘드네요. 대충 쓸게요. 델타를 0으로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작성해드린 요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점은 요게 사실은 0이다라는 거. 그렇죠? 왜냐면 질량의 변화가 0이어야 되니까 여기 0. 그렇죠? 요게 전형적인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뭐 같이 노트에 넣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충분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우고 확인하겠다. 여기를 지워야 아마 노트에 넣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딱 지울게요. 뭐 요걸로 봐도 되겠죠? 요걸로 봐도 이게 궁극적으로 극한이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도 쉽게 아시니까 자,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그래서 우리가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 질량 보존을 유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어요. 자,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뭐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뭐 도움이 되지만 이제 스스로 한번 이 부분을 유도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예를 들면 뭔가 평가를 한다거나 할 때 아이디어가 없을 때 뭐 활용할 확률이 높겠죠. 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개가만 남았는데 그게 이제 서머다이나믹 에너지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서머다이나믹 에너지 이퀘이션도 프레셔 코디네이터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명료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프레셔 코디네이터를 한번 요약해 드리고 끝을 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